안녕하세요. 알록달록했던 정원이 초록 정원으로 바뀌고 있는 뷰가든에서 꽃을 그리워하고 있는 식집사 베가스입니다. 꽃을 다시 만나려면 꽃이 없는 요즘 같은 시기의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식물도 식물이지만 식집사의 식태기도 이 시기의 주요 관리 대상입니다. 자칫 손을 놔버리면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식태기가 스물스물 느껴지는 요즘이지만 후회할 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숨 쉬듯이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거의 반자동으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첫째가 물주기, 둘째가 잎정리, 꽃정리, 셋째가 청소, 환기고요. 넷째는 이 세 가지를 잘 관리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해충 관리입니다. 하지만 너무 덥고 습한 날씨에는 식집사의 노력이 있어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해충 방지제의 도움을 받는 게 좋죠. 오늘은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실천하는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해충 관리에 도움이 되는 병해충 관리제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물론 예방이 가장 좋지만 자연재해에 가까운 장마, 이 여름 장마철은 식집사도 속수무책일 때가 많습니다. 먼저 1년 365일 중요한 물관리인데요. 이렇게 덥고 습한 장마철이 되면 기존의 물주기에서 약간 다른 패턴으로 바뀌게 됩니다. 겉흙이 마르고 손가락 두 마디 찔러봤을 때 마른 흙이 묻어나오면 주던 물주기에서 전체적으로 한 템포 더 느려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떨 땐 더 빨라져야 할 때도 있어요. 여름 땡볕이 비칠 땐 물이 빨리 마르거든요. 장마철이긴 해도 간간히 해가 쨍하고 나올 땐 물이 엄청 빠르게 마르기도 하거든요. 이런 시기에 물 주는 시간은 가능하면 해가 없을 때인 아침과 저녁에 주는데요. 당연히 아침에 주는 게 더 좋고요. 아침을 놓쳤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급한 아이들은 저녁에 주면 되는데 원래 주던 물보다 반 정도 줄여서 주는 게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해가 없고 식물도 쉬어야 되는 저녁에 물을 주기 때문에 식물이 부담이 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스스로 물을 좀 많이 준 것 같을 때는 식물 등을 켜두거나 실내로 들여서 전등 아래 두고 선풍기를 좀 돌려줍니다. 좀 수선을 떠는 것 같긴 하지만 이 여름에 과습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방지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저면 관수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위쪽으로 물을 주다 보면 줄기에 직접적으로 닿고 위특이 마르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해충 발생이나 곰팡이로 인한 질환이 생길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삭소롬은 거의 저면 관수로 물을 주고 있고요. 물받침이 얕은 화분은 아침마다 하루 한 번씩 주고 있고 좀 물받침이 깊이가 있는 거는 이틀에 한 번 정도 주고 있습니다. 제라늄 중에는 중형 화분 정도 되는 아이들을 저면 관수 위주로 물을 주고 있어요. 소형 화분에 있는 애들은 물이 빨리 마르기 때문에 주로 위로 주고 있는데 이 아이들도 더 더워지면 저면 관수로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고사리 물 줄 때 보였던 물호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탁학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알게 된 건 꽤 오래전인데 벼르다가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유명한 물호스더라고요. 물호스에 저는 긴 바를 별도로 구매를 해서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굽히지 않고 서서 편하게 물을 줄 수 있으니 너무 좋고요. 높은 곳의 화분도 내리지 않고 바로 물을 줄 수 있어서 편합니다. 제 가드닝 장비 중에 가장 고가일 것 같은데요. 이 호스 전에 2개 정도 호스가 고장이 나서 버려진 경험이 있는데 좀 비싸서 고민하다 구입을 했지만 진작 살 걸 하는 후회를 할 정도로 마음에 듭니다. 길이도 10m짜리라 안방에 있는 화분까지 물을 줄 수 있고요. 물 세기도 조절이 잘 돼서 미니 화분에 물 줄 때도 흙이 튀지 않아요. 제 가드닝의 반은 물주기인데 이 호스 덕분에 엄청 편해졌습니다. 한 가지 불편한 건 영양제를 타서 물을 주고 싶을 때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요거 하나만 빼면 완전 대만족입니다. 다음은 정말 중요한 잎정리 꽃정리예요.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큰 식물이랑 작은 식물까지 가지치기, 잎정리 뭐 몇 가지 빼고는 다 해줬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살피면서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삭소롬이 꽃이 없어서 물을 좀 말렸더니 잎이 갈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잎 전체적으로나 아니면 끝부분부터 색이 변해가는 현상인데요. 저는 이런 잎들은 모두 다 떼주고 있어요. 어차피 회복도 안 되고 놔두면 옆에 잎까지 번지더라고요. 하지만 잎이 몇 개 없는 작은 삭소롬 잎 정리해주고 나면 줄기만 앙상하게 남기도 해서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대로 두면 정말 이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제 삽목이 중에 그런 아이가 있어서 잎을 다 뗐더니 정말 앙상한 줄기만 남아서 지금 걱정을 하면서 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잎 정리를 하면서 너무 길게 자란 가지도 정리를 하는데요. 이때 나온 삽수는 요즘 물꽂이를 하면 거의 다 상하기 때문에 바로 흙에다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캔디플라워 피치 클라우드 가지치기를 했는데요. 다행히 장마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끝내긴 했어요. 엄청난 삽소들이 나와서 잔뜩 기대를 했는데 물에 담가두고 외출했다 돌아오니까 더운 날씨 때문인지 다 상해버렸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거 몇 개를 삽목했는데 아쉽게도 다 잘못됐습니다. 뿌리에서 생겨난 삽수 하나가 그나마 자리를 좀 잡고 잘 자라고 있어서 조금은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봄에 삽목해 놓은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으니까 또 내년을 기약해 봐야겠습니다. 작은 식물도 가지치기와 잎 정리를 거의 끝내고 여름날 준비를 마친 상태지만 그게 끝은 아니죠. 오늘은 그나마 남아있는 꽃들 중에 마른 꽃들을 자르는 날이라 이제 더 꽃이 없어질 예정입니다. 봄처럼 화사하진 않지만 힘을 내서 꽃봉오리 만드는 아이들이 있어서 간간히 꽃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라늄은 시들면서도 참 예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소와 통풍에 관련된 건데요. 실내 가드닝을 하는 저는 습도 조절과 공기의 순환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날이 무더워지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선풍기는 거의 24시간 돌리고 있고 청소도 더 자주 해주고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꽃잎 하나, 이파리 하나를 바로바로 치워주고 화분 흙 위에 떨어진 꽃잎도 보이는 즉시 치워주고 있어요. 해충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풍기 바람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식물들은 이동을 하기도 하고요. 선풍기를 이리저리 옮기면서 바람을 골고루 전해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요즘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은 그래도 문이라도 열어두는데 비가 오면 비가 들이치기 때문에 문도 활짝 열어놓을 수가 없고 들이치지 않는다고 해서 문을 열어두면 바깥의 습기까지 베란다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축축해지긴 해요. 습도가 높으면 물을 덜 주게 되는데 이럴 때 잎이 마르는 아이들이 생겨납니다. 또 반대로 습도 때문에 물마름이 늦어지면서 과습이 오는 아이들도 생겨요. 최대한 환기와 통풍을 해주고 늘 청결을 유지하는 게 최선의 방지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잎 정리, 꽃 정리예요. 그리고 나서 물 주기 전에 먼저 청소를 합니다. 물을 주다 보면 아무래도 흘리는데 바닥에 꽃잎이나 잎이 떨어져 있으면 물이 묻어서 청소하기도 힘들고 쓰레기를 버릴 때도 젖은 쓰레기를 버리는 것보다는 마른 쓰레기를 버리는 게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해충이 적을 거라는 생각에서 선청소 후 물주기란 패턴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여름이란 계절은 가드닝 하기에 그리 좋은 계절은 아니죠.
덥고 습하기 때문에 식집사가 더 부지런해져야 되는데 체력이 딸리는 계절이라 또 쉽지가 않죠. 다음은 병충해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위에 세 가지를 열심히 실천하면서 관리를 해도 해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장마는 늘 무더위와 함께 오니까 습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반갑지 않은 해충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식물이 내보내는 습도와 비로 인한 촉촉한 공기로 뽀송뽀송해야 하는 베란다는 여름에 화원처럼 습도가 아주 높아집니다. 습도가 높아지면 습기를 좋아하는 곰팡이들과 해충이 이때다 하고 여기저기 생겨나고 그러다 보면 벌레들과 변해가는 잎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다행인 건 사람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식물은 그 불편함을 온몸으로 표현을 해주죠. 잎색이 변하거나 반점이 생기거나 끈끈해지거나 하면서 이상을 보이면 마음은 좀 쿵하지만 그래도 표현을 해주니까 뭔가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도 듭니다. 물과 햇빛, 청소, 통풍 조절은 식집사가 좀 챙겨주고 관리를 해주면 되는데 병충해는 답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한 3개월 전에 자재 1번가란 곳에서 흙을 위한 병충해 제거제 토탈싹이란 제품 안내 메일을 받았어요. 제가 관심 있어 하니까 고맙게도 사용해보라고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시면서 판커트라는 식물을 위한 병충해 제품도 함께 보내주신 거예요. 제품 사용법을 살펴보니까 토탈싹은 흙에 섞어서 쓰거나 흙 위에 뿌려도 되는 사용 방법이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곧 다가올 여름도 대비할 겸 흙에 섞어서 봄 분갈이 할 때 사용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분갈이 안 한 큰 화분이나 작은 화분들에는 위에 뿌려두기도 했어요. 그렇게 3월부터 서서히 사용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3개월에 접어들었어요. 올해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부터 날씨가 좀 이상했잖아요. 갑자기 더웠다, 서늘했다, 비가 쏟아졌다, 맑았다, 막 변덕도 심하고요. 그래서 5월 말부터 살짝 걱정을 하고 있었죠. 뿌리파리가 생길 시기였거든요. 5월 말쯤 되면 뿌리파리가 한두 마리씩 보였는데 이번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토탈싹이 효과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토탈싹은 노지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인데 저는 실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용량을 좀 다르게 사용을 해봤어요. 설명서에 나온 것보다 좀 덜 사용을 했는데 효과가 있는 거 보니까 다행입니다. 이 한 봉지에 꽤 많은 양이 들어있어서 이번 가을 분갈이 때랑 내년 봄 분갈이 때까지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는 몇 개의 큰 화분을 분갈이 했는데 분갈이 끝내고 흙 위에다가 이 토탈싹을 좀 뿌려줬어요. 화분 크기는 30cm 정도 되고요. 일회용 요 숟가락에 3분의 2 정도 담아서 뿌려줬습니다. 작은 화분에는 5분의 1 정도 담아서 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제라늄인데요. 이번에도 그 흙처럼 생긴 벌레가 잎 뒤에 조금씩 5월 중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늘 사용했던 식물 키퍼는 다 썼고 EM 용액은 좀 남아있긴 한데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엔 토탈싹과 함께 보내주신 판커트라는 해충약을 써봤어요. 500ml 물에 생수병 뚜껑 한 3분의 1 정도 넣어서 사용했습니다. 없어지는 듯 하다가 또 생기길래 한 3회 정도 반복을 하고 바람 잘 통하는 곳에 두니까 사라졌어요. 또 잘 지내던 동백이한테 잎에 곰팡이랑 해충이 생긴 거예요. 동백이는 나무라서 물 500ml에 판커트 한 뚜껑을 넣어서 희석해서 뿌려줬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사라졌어요. 나무라서 좀 진하게 탔기 때문에 물 샤워를 해주면서 싹 씻어냈는데 아주 마음속까지 시원해진 느낌입니다. 혹시 다시 생기면 한두 번 정도 더 뿌려주면 사라질 것 같긴 합니다. 식물에 관련된 모든 것에 관심이 있지만 그 중에 저와 인연이 닿은 제품들이 몇몇 있어요.
저처럼 가드닝 하시다가 어려움을 만나신 분들, 특히 병충해에 관련된 거라면 흙에 필요한 토탈싹과 식물에 필요한 판커트를 추천해 봅니다. 둘 다 천연 성분으로 된 거라 예쁜 아이나 귀여운 고양이, 강아지가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예쁘고 귀여운 생명체는 없지만 늘 저와 대화를 나누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식물들이 많으니까 천연 성분이라서 더 좋은 이 두 제품으로 올 여름은 초록별로 보내는 식물보다는 뷰가든에서 살게 되는 식물이 더 많아질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듭니다. 식물이 저에게 주는 즐거움만큼 식집사의 노력도 필요한 게 가드닝이죠.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 즐거움에서 고역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드닝에만 시간을 쓰고 싶지만 식물 말고도 돌보고 신경 써야 할 생활이 있으니 그럴 순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드닝이 더 즐거울 수도 있는 거고요. 올 여름도 이렇게 하루하루 관리하다 보면 잘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식집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마칩니다. 즐거운 가드닝을 저와 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